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리딩파워 완성 9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영상을 찍는 게 우리 조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찍고는 있는데요. 자, 조원고등학교는 이 부교재가 들어갈 때 거의 문법 사항들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설명도 조금 같이 드리긴 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학교가 문법까지 같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문법적인 사항도 같이 체크를 해 두시고, 우리 조원고등학교처럼 문법 사항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9강의 첫 번째 글은 역할 흉내내기의 효력. 뭔가의 역할을 흉내낼 때 그것이 효력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네, 무슨 역할을 흉내내는 건지 한번 볼게요. You can actually become your own cheerleader.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치어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치어리더 되게 조금 웃긴 말일 것 같고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응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함으로써 스스로 응원자가 될 수 있냐면 by 동사 ing 뭐뭐 함으로써 by talking to yourself positively 당신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by 동사 ing 말함으로써 and then acting 또 이제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ing 나왔으니까 여기도 ing 나와야 되는 거고, 이런 게 문법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또 행동하면서 as if 마치 뭐뭐이듯이 you were already a person 이미 당신이 현재 무슨 사람이듯이 무슨 사람이에요? that you wanted to be 당신이 되기를 원했었던 사람이듯이 이미 그렇듯이 행동하거나 당신에게 긍정적으로 말함으로써 당신 스스로에게 응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act, 행동하세요. as though는 as if하고 똑같은 뜻인데요. You were trying out, 당신이 지금 시도 중인 것처럼 행동을 해보세요. 선생님, 자꾸 여기서 were 이런 게 나오는데 왜 지금 뭐뭐 하듯이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세요? 이상하게 그러실 수가 있는데, 문법적인 사항인데 한번 볼게요. as if, as though 접속사이지만 뜻은 마치 뭐뭐이듯이 이런 표현이고, 이게 가정법의 표현이에요. 가정법에서는 과거 시제를 쓰면 현재 뭐뭐이듯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had pp 있으면 과거의 뭐뭐였었듯이 이렇게 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as if 다음에 주어 과거 동사가 나오면 현재 뭐뭐이듯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람이듯이, 어떤 사람이요? 당신이 되기를 원했었던. 그리고 현재 노력하듯이, 그쵸? 뭐를 노력하냐면 for a role of positive, 자, 롤인데 역할인데 긍정적이고 활발하고 행복하고 좋아할 만한 사람인 것 같은 역할을 시도하는 중이듯이 행동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걷고 말하고 행동하세요. as if 당신이 지금 뭐이듯이 그러한 사람이듯이 행동해 보세요. 그러한 사람은 위에 나온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듯이 행동해 보세요. 이런 거죠. 자, treat, 대하세요. everyone you meet,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세요. as though, as if, 마치 뭐뭐이듯이. 근데 여기서는 주어 had pp가 나오죠? 그러니까 had pp를 쓰게 되면 과거에 뭐뭐 했었듯이,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좀 대하세요. 과거에 뭐뭐 했듯이, 이런 뜻이죠. 과거에 당신이 상을 탔듯이. 근데 뭐에 대한 상이에요? for 뭐뭐 때문에 뭐뭐에 대한. being the very best person, 최고의 사람인 것에 대한 상을 탔듯이. in your industry, 당신의 그 분야에서. or 또는요, as if 2번이죠. 대하세요 사람들을 as if 뭐이듯이, 과거에 뭐했듯이, 로또를 당신이 방금 땄었듯이 행동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되게 기쁘게 다른 사람들을 맞아주세요, 이런 말이죠. You will be amazed at, 당신은 놀라게 될 겁니다. at 뭐에 대해서 놀랄 거냐면 how much better, 얼마나 잘,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좋은지, 당신이 기분이,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나 더 기분이 좋게 드는지에 대해서 당신은 놀랄 겁니다. about yourself,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뭐 한 이후에 몇 분 동안 pretending, 흉내내기, 뭐뭐 인척하기를 몇 분 동안 한 이후에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기분이 얼마나 좋게 들지에 대해서 당신은 놀랄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인척하기, 이게 지금 핵심 어휘죠? 뭐뭐 인척하기, 뭐 인척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밝고 행복하고 좋아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나도 나 스스로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대하면 기분이 되게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응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함으로써
이런 거 인척함으로써요. 되셨죠? 어려운 건 아니죠?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운 글이었고요. 이 두 번째 게 조금 어려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덕적인 균형 맞추기. 삶은 균형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And so is our sense of morality.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So am I, so do I 이런 뜻 아세요? 나도 그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so 동사 주어는 주어도 그렇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은 그건데 결국은 얘가 지칭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그녀가 좋아.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그래. 그럼 나도 그래. 그래 부분이 뭘 의미하는 거죠? 나도 그녀가 좋아. 이런 거잖아요. 결국 이것을 추적을 하셔야 돼요. 추적을 하셔야 된다. 다시. 그럼 삶은 균형을 맞추는 행위이다. 그러면 도덕적 감각 또한 그렇다. 그렇다라는 게 뭐라고요? 밸런싱 액트다. 균형을 맞추는 행위이다. 삶도 그렇고 도덕적인 감각도 결국은 보면 균형을 맞추는 행위이다. 조금 앞에 때문에 헷갈린데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도덕적 감각이란 것은 균형을 맞추는 행위이다. 자, 연구들은 보여줍니다. that 이하를요, 뭐뭐라는 것을요. 그러면서 when 뭐뭐 할 때 뭐뭐 하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연구는 보여줍니다. that 뭐뭐를 할 때 뭐뭐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요, 뭐라고 볼 때, morally, 도덕적으로 deficient, 결핍한, 우리가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결핍하다라고 볼 때,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그럴 때 우리는 찾아봅니다. 도덕적인 행동을 찾아봅니다. 우리 스스로 도덕적인 행동이 결핍되어졌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도덕적인 행동들을 찾아본다고요. 왜 그렇죠? That will balance out the scale. 그 저울을 균형 잡을 수 있는. 여기서 저울은 지금 그냥 저울이 아니고요. 그냥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죠. 내가 도덕적으로 결핍을 했다면, 그러니까 뭔가 조금 처져 있다면 도덕적인 느낌이, 그러면 그것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뭘 하면 좋지? 이러면서 찾아본다라는 겁니다. 3번 예시예요. 지금 주제문이 나온 겁니다. 사람은 도덕적으로 결핍하다라고 느낄 때 그것을 균형을 잡아줄 도덕적인 행동을 찾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아마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that 생략된 거고요. 뭐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분리수거를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거 하면 도덕적인 거니까요. But just never get around. 하지만 절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돌아다니지 않냐면 to 뭐까지 가지 않냐면 gathering up your glass, paper and plastic. 이런 것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이 재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모으는 것까지 당신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언제까지 안 하냐면 in time for the recycling truck. 재활용 트럭이 올 때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활용을 안 한다. 도덕적인 행동이 결핍이 되는 느낌이 내가 들 때가 있다. one day, 어느 날, 자, 도덕적인 결핍의 느낌이 들면 그 뒤에 뭐 한다 그랬죠? 주제문을 읽었을 때? 이 도덕적인 결핍을 채워줄 도덕적인 행동을 찾아보게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지금 4번에 또 구체적인 예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당신은 우연히 walk through hardware store. 그러면 어떤 그 철물점이나 철물점을 통해서 당신은 걸을 수 있습니다. and notice, 알아차립니다. 우연히 걷게 되고, 그 다음에 2번 알아차리게 됩니다. rack, 선반을요. 무슨 선반이냐면 선반은 진열대죠. 에너지 효율적인 전구의 선반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and 당신은 instantly, 즉시 사기로 결정합니다. 20개의 전구를요. 20개의 그것들을. 그리고 change out, 바꿔버립니다. 모든 전구를요. in your house, 당신의 집에서 모든 전구를 바꿉니다. 무슨 말일까요?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재활용을 안 했다고요. 도덕적인 결핍이 들죠? 그러다가 우연히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전구를 봐요. 그럼 그거를 사서 우리 집의 전구를 에너지 절약 전구로 다 바꾼다고요. 도덕적으로 이런 결핍된 부분을 채우는 행위겠죠? 도대체 왜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에너지 절약을 하게 되면 그 환경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도덕적인 행위 맞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균형을 맞추는, 도덕의 결핍의 균형을 맞추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5번 정리가 나오죠? moral deficiency, 도덕적 결핍,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지 않음은 우리의 관점에서 balanced,
균형이 맞춰집니다. 뭐에 의해서 균형이 맞춰지냐면 이 행위죠. 인스톨링, 설치하는 것. 에너지 효율적인 전구를 설치하는 것에 의해서 균형이 잡아집니다. 당연하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위에 것들을 좀 요약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6번에 이렇게만 끝나면 되게 쉬운 글인데 6번에 갑자기 되게 어려운 글이 나와요. 주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자, problem is that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소는 정말 삑삑 움직이는 시소예요. 시소는 항상 균형을 잡는 놀이죠. 자, 시소는요, also tip the other way, 다른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자, if we believe we are doing enough, 우리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무슨 행위를 통해서 충분히 잘하고 있냐면, 도덕적 결핍이 느낌이 들 때마다 그 균형을 맞추는 행위, 그런 행위를 통해서 충분히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도덕적으로 말했을 때, 그렇다면, there is little reason to do more. 더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뭘 더 해요? 도덕적인 행동을 더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The scale is already level. 그래서 항상 그 균형추는 수평을 맞추고 있다. 안 좋은 거다. 이걸 문제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항상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좋아요? 안 해야 돼요? 항상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좋죠? 그쵸? 그러면은 내 자신의 도덕적인 그 행동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쪽이요. 도덕으로. 이거는 도덕 아닌 걸로요. 항상 이렇게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지 좋은 건데 이 사람은 언제만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추가 어떻게 됐을 때? 도덕적이지 않은 것으로 기울어졌을 때 내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한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평이 맞춰지게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절대 이 상태로 갈 수 있을까요? 항상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왜요?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느낄 때마다 균형 맞춰주기 위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한번 하게 되면 맨날 이 상태 아닙니까? 이 상태로 있다가도 도덕적인 행동을 한번 안 하게 돼서 이쪽으로 또 기울어지면 그거 맞춰주기 위해서 도덕적인 걸로 한번 하면 언제 이게 이렇게 도덕적인 것으로 더 기울어져요? 맨날 수평하게만 되죠.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다. 이게 도덕도 아니고 비도덕도 아니고 그냥 삶에 도움을 주는 어떤 도덕적 행동을 안 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문제다. 이럴 때마다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되셨죠? 좀 어려운 글이에요. 밑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해석도 좀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글이 조금 많기 때문에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자, 식품 속에 있는 에너지에 대한 인식. 식품 속의 에너지는 열량이죠, 여러분들. 식품 안에 있는 열량. 자, 기술은요. 만들었습니다. 가목적어, 목적격 보어, 진목적어. 기술은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뭔지 모르죠? 뒤에 나와져 있는 거죠. 뭐 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냐면 to manipulate, 조작하다. 음식의 감각적 특성, 그냥 음식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의 특성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뭐가요? 기술을 통해서 음식의 특성이 조작이 가능하다.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을 하냐면 to make them, 그러한 특성들을 아니면 음식들을요, 죄송해요, 특성들이 아니고 food가 되겠네. foods가 되겠네요. 음식들을 만들어요. 더 달콤하고 더 짜고 더 풍부한 맛을, 그리고 더 그 형형색색 컬러풀해지도록요 마음대로 임의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쵸? 진짜로 막 만약에 수박 맛 나는 아이스크림이면 무슨 색깔이면 좋아요? 빨간색이면 좋은데 막 파란색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바나나 맛인데 막 빨간색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과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에요. 자, 2번 thus, 그러므로 therefore로 바꿨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 addition, 게다가 furthermore, what's more 이런 걸로 바꿨을 수 있죠. 접속부사 2개, 지문에서 접속부사가 2개가 있으면 그것을 뚫어놓고 빈칸에 들어갈 접속부사를 고르세요라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제발 반드시 암기를 좀 하시고요. 그러므로 기술은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맛을요? 음식의 맛을 뭐로부터 분리시켰냐면 영양적인 특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술로 하여금요. 그러니까 음식의 특성이 조작이 된다라는 거죠. 현재 기술은 만듭니다. 악명 높은 위험성을 만들어요. 뭐 노토리어스는 중요하진 않지만, 자, 뭐에 대해서 위험을 만드냐면 에너지 퍼셉션, 음식 내에 존재하는 열량 인식에 대한 위험을
또한 과학기술이 만들어냅니다. 과학기술이 음식의 특성을 조작할 수 있는데 좋은 게 아니라고 여기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음식 자체의 맛을 영양적인 특성에서 분리를 시키고 사람들이 그 음식에 대한 열량 인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는 위험이 도사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지 볼게요.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과학이 그 음식 안에 들어가져 있는 에너지 열량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을 잘 못하게 만든다라는 글인 거죠. 자, 지방 함유량. 많은 가공된 음식의 지방 함유량은 is not clearly evident. 명백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from 뭐로부터 그러냐면 from either A or B죠. A로부터도 안 되고 B로부터도 안 되고 appearance of the food 음식의 모습에서부터도 가공된 음식의 지방 함유량을 알아차릴 수 없고요. 그것의 느낌이나 그것의 맛에서부터도 알아차릴 수 없으며 그것의 포장지나 그 상품의 모양에서부터도 우리가 얘의 지방 함유량을 알아낼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과학으로 인해서 음식의 특성이 조작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냉면 열량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안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학을 통해서 굉장히 열량이 높은 냉면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지방이 함유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열량이 많고. 여러분들, 그런 식이고. 자, 5번도 볼게요. 에너지 컨텐트, 열량 함유량, 뭐 다양한 비슷한 맛이 나는 음식들은 에너지 함유량이 다 다릅니다. 상당히. 짜장면도 먹을 때 어느 집은 열량이 되게 낮을 수도 있고 어느 집 짜장면은 열량이 되게 높을 수도 있고요. 그 안에 면이라던가 아니면 짜장 안에 이런 그 열량을 뭐 임의적으로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더 덜 넣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과학기술로 하여금 그러한 조작이 가능한 거죠. And the array는요, 개체수, 집합체. Such processed food product. 그러한 가공된 음식의 개체수는, 근데 그러한 가공된 음식은 뭐냐면 명사 뒤에 pp 나오면 부연설명이죠. 뭐 하도록 되어진 이런 거죠. 맛이 있도록 만들어진, 뭐에 의해서 맛있도록 만들어진 추가, 지방이나 설탕이나 소금 이런 것들의 추가로 인해서 맛있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가공된 음식들의 개체수는 단수죠. is vast. 굉장히 많다. 뭐 어떤 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이게 뭔 내용인지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요만한 어떤 그 사탕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탕이 열량이 되게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안 높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럼 뭐 요만한 사탕인데. 그런데 열량이 되게 높은 사탕을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이 안에다가 막 지방을 막 버터 맛으로 해가지고 지방을 엄청 껴놓고 막 설탕을 엄청 집어넣고 좀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소금도 살짝 치고 막 그래서 열량이 되게 높게도 만들 수 있다고요. 요새는 그게 가능합니다. 뭘 통해서 그렇다고요? 기술을 통해서. 그쵸? 여기서 이 processed food, 그럼 가공된 음식인데 여러분 음식 가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죠? 가공되는 절차를 생각해 보세요. 기기가 막 들어가죠? 기술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가공된 음식은 기술로 하여금 만들어진 그러한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진술이죠. 자, 아무튼 this means that,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뭐 함으로써 by following their food preferences, 그들의 음식 선호도를 따름으로써 뭐냐면 eating variety of taste food,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호도에 의해서 음식을 먹을 때 더 이상 확신되어질 수 없어요. 뭐뭐라는 것이. 그들이 영양적으로 적절한 식단을 하고 있는지 확신을 받기가 요새는 힘들다라는 거죠. 내가 원래는 옛날에는 짜장면을 먹을 때 한 뭐 300칼로리 정도 내가 섭취를 함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짜장면 중국집 잘못 걸리면 막 짜장면 한 그릇 먹고 1000칼로리 먹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막 이렇게 겉으로만 봤을 때 이 안에 열량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신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밑에 해석도 확인을 하시면서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너무 지금 좀 오래 시간이 소비가 된 것 같고, 자기 의견 말하기. 자기 의견을 말할 때 이점이 있다라는 글이죠. 상황은 어디냐면 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요. 여러분 대학교 아직 안 가보셨죠? 대학교 가면 수업이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어디 영화관 같은데 그런 강의실 되게 큰 데에서 교수님이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되게 큰 화면을 찍어서 프레젠테이션하고 학생들이 다 앉아서 일방적으로 청취를,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하는 것을 듣는 그런 강의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조그만 교실로 가서 마치 학원에서 수업 듣듯이 조그만 강의실로 가서 교수님 혹은 교수님의 뛰어난 제자들과 함께 교수님이 말해준 것을 이렇게 같이 확인해보는 개인 지도 시간, 튜토리얼 이렇게 나뉩니다. 대학교 가면 강의 수업과 튜토리얼이라고 불리는 이런 조그만 강의실에서 하는 개인 지도 시간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대학교 가면 다 하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Do not be afraid. 걱정하지 마세요. To voice it. 그것을 말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it은 opinion이 되겠죠. 뭐 아니면 뭐에서 개인 지도 시간이나 아니면 강의 수업 중이거나 의견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Undergraduate tutorials. Undergraduate. 아직 졸업 밑에 있는 거니까 재학 중인 대학생이죠. 재학 중에 개인 지도 시간 전 세계에서 매주 전 세계에서의 이 대학교 개인 지도 시간은 full of student,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연하죠. 대학교의 수업 시간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겠죠. Many of whom, 많은 그들은, 여러분 many of whom, 많은 그들, 그러면 many of them이 입에 맞아요? many of whom의 입이 맞아요? many of them이 입에 맞겠죠? many of them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절하고 이 뒤에 절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원래 두 개의 절을 연결하려면 접속사를 써야 됩니다. 접속사 and가 있으면 many of them이 맞아요. 근데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관계대명사거든요. 접속사 없죠. 그러니까 접속사 띄고 그 다음에 대명사 역할도 하는 관계대명사가 여기 whom으로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nd가 있으면 them을 써도 되는데 and가 없는 상태라면 many of whom이 맞는 거예요. them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많은 그들은, 학생들은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But who, 여기서 who는 계속해서 1번, 2번, 많은 그들은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그들은 who feel hesitant, 망설입니다. unwilling 하고 똑같은 뜻이고요. 반대말은 willing이죠. 기꺼이 뭐뭐 한다. 자, 망설입니다. about speaking out, 목소리를 내서 말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 생각들을 포함시키는 것, 그들의 에세이, 글쓰기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hesitant, 꺼립니다. 망설입니다. 의견이 있어도 말 안 한다고요. 자, 워킹, 일하기. 근데 대학교에서 일하는 것은 학습하기, 공부하기죠. 대학 수준에서 학습하기는 읽기에 관한 것이고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형성하기에 관한 것입니다. 지식 있는 의견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뭐를 기반으로 하여? What you have read. 당신이 읽은 것을 기반으로 하여 지식 있는 의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But it is also, 하지만 그것은 또한, 여기서 있은요, 대학 수준의 working, 학습이겠죠. 대학교에서 하는 학습은 또한 최고의 수준에서는 뭐에 관한 것이냐면 your own opinion, 당신 스스로의 관점, perspective, opinion, viewpoint 다 똑같은 거거든요. 당신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뭘 배울 때는 그러니까 항상 공부라는 게 그래요. 앞에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뭘 배우는데 결국 그 어떤 테마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결국은 공부의 끝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만의 의견을 가지는 것. You will not get it right. 당신은 항상 다 맞출 수는 없어요. All the time. 항상. Of course.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의견을 낼 때 되게 쫄리게 되는 게 내가 틀릴까 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얘기해주죠. 물론 당신이 의견 내는 게 다 항상 맞을 수는 없어요. There will be occasions. 가끔씩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경우냐면 당신의 교수가 will point to you. 당신을 가리켜줘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라라고 가리켜준다고요. In another direction.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당신을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도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네 의견이 틀린 의견을 바로 잡아줄 수도 있다. 교수의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들 가르쳐주는 입장이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틀린 의견을 냈을 때 그냥 그게 맞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 그게 아니고 요런 거란다. 그래서 좀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바로 잡아줄 수도 있다고요. 의견이 틀렸을 때는. 그쵸? 하지만 당신이 만약에 의견을 제공한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you will be impressing the lecturers. lecturers하고 tutor 똑같은 거죠. 지금 교수님에게 감명을 줄 수 있고요. 그 디베이트는 토론이죠. 토론을 자극할 수도 있고 당신이 말을 많이 하면은 상대방 뭐 다른 친구들도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하게도 saving yourself. 당신 스스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그렇죠? 왜 절약할 수 있냐면 당신이 어떠한 사항을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맞나요? 이런 거를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제때제때 그건 좀 맞아. 아니면 그거는 틀렸어. 그러니까 조금 다시 알아보자. 이러면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그 지름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의견을 얘기를 안 하면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판단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 수업 시간이나 이런 때는 질문도 많이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옆에 친구들이 막 눈치 주고 이럴 텐데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잘 배우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우선이죠. 외국에서 대학교 가면 엄청 물어봐요. 수업 시간이 1시간이면 30분 수업하고 30분은 내내 물어보는 시간인데 엄청 활발하게 물어본다고요. By venturing an opinion in a tutorial, 튜토리얼 그 개인 지도 시간에 당신의 의견을 기꺼이 말함으로써 당신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뭐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즉각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evant guidance, 즉각적인 조언이죠. As to 뭐에 관하여 즉각적인 조언을 당신이 가질 수 있냐면 where to go next,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는 학습상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선생님 제가 지금 이만큼 학습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뭘 공부해야 되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의견을 말하게 되면 당신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뭘 가질 수 있냐면 highly gratified tutor, 굉장히 그 만족감을 느끼는, 만족되어지는 교수님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부연 설명인데 who remember your original contribution, 당신의 독창적인 기여 to the course, 그 학습에 대해서 당신의 독창적인 기여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교수님도 가지게 될 겁니다. Always a good thing, 항상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선생들이 항상 학생을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많이 질문하고 이러는 사람을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수업에 관심이 되게 많구나, 정말 잘하고 싶은 학생이구나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질문 많이 하는 학생을 되게 좋아한다고요, 선생님들은. 물론 그게 학생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러한 학생들을 더 실력을 향상시켜 주려고 선생님들은 항상 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잘 기여하고 있네, 참여하고 있네,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도. 자, 그런 한 교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다음으로 갑시다.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기. 자, 과거의 실패를 여러분들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실패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 실패를 안 하도록 준비를 한 다음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삶은 원래 항상 무언가를 이룰 때 실패하고 그걸 고쳐서 다시 시도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다시 고쳐서 다시 시도하고 이런 게 반복해서 됐을 때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한 번 해보고 실패다 그러면 포기하죠?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결국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라도 그게 되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이 다 이제 뭐 없던 일이 되는 거니까. 근데 몇 번 해보고 실패해서 안 해. 그러면 영원히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요, according to 헨리 프레토스키에 따르면 진짜 지식, from real failure, 진짜 실패에서 오는 진짜 지식, 즉 실패에서 오는 진정한 지식은 가장 강력한 원천이다. 발전의 원천이다. 그쵸? 우리가 가진. 이게 지금 주제문이죠? 실패에서 오는 지식이 그 발전할 수 있는 진정한 원천이다. provided, 이거 만약에 if하고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면 되게 이상하죠. 뭐 제공되어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provided, if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provided가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무슨 용기죠? carefully examine, 검토할 수 있는 용기죠. what happened, 그쵸?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다시 떠올려 볼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다면. 사실 실패한 것에 대해서 왜 실패했지? 그것을 검토하는 거는 되게 마음 아픈 일이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좀 검토해보고 다음에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다면 실패해서 오는 지식은 정말 발전에 중요한 그 원천이 된다. This is why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것이 왜 주어가 동사 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because 쓰시면 안 돼요. because 쓰면 안 됩니다.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것이 왜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요. 보잉 컴퍼니. 보잉이라는 그 비행기 만드는 회사 아실 거예요. So one of the largest airplane design and engineering firms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뭐 비행기 관련 회사 보잉이 keeps 유지하는 이유이다. 뭘 유지해요? 블랙북이라는 걸요. of lesson. 레슨은 수업도 되지만 교훈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배울 수 있는 것. 그냥 북이라고 보세요. 블랙북. 왜 블랙이 붙었는지 나도 몰라요. 자, it has learned. 그 회사가 배웠던 교훈들을 담은 책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뭐로부터 배웠냐면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 실패. 즉, 이 디자인하고 그 엔지니어링의 실패로부터 그들이 배웠던 교훈들을 담은 책을 보잉이라는 회사가 유지하고 있는 이유다. 왜 이 사람들은, 이 회사들은 실패해서 온 교훈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까요? 주제가 이거잖아요. 실패해서 오는 지식이 정말 발전에 중요하다. 그 예시죠. 자, 보잉은 그 문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문서는 뭐예요? 실패를 담은 블랙북이겠죠. Since 뭐 할 때부터? Company was formed. 그 회사가 형성되었을 때부터. 그리고 회사는 그 책을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 To help modern designers. 최근, 그러니까 현대, 요새의 디자이너들이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뭐로부터요? Past attempts. 과거의 시도들, 과거의 실패들을 뭐는 거겠죠. 그것을 이제 재진술 다른 단어로 쓴 거죠. 과거의 실패로부터 요새이라는 그 일꾼들이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요. 문법적으로 보면 help 목적어가 동작할 때 동사 원형 투부정사 다 되죠. 동사 ing 안 됩니다. 문법 사항이 있음을 좀 유념하시고. 자, any organization 이제 보잉 얘기 끝났고 어떠한 회사들 관계대명사 나오니까 부연 설명이죠. 결국 뭐 할 수 있는 회사 manage to do this. this는요, 이 위에 나온 이거죠. keeping a book of lessons. 실패로부터 온 그러한 교훈을 담은 책을 유지하는 것, 관리하는 것.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는 not only 이런 장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but also 이런 장점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무슨 장점이냐면 기회를 높일 수 있대요. successful project.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을 만드는 걸 도와줄 수 있다. 근데 그냥 자연환경 이런 게 아니고요. 회사 내의 내부 환경인데 분위기인데요. 무슨 분위기냐면 그 분위기가 토론을 잘할 수 있고 대면을 잘할 수도 있대요. 실패를 오픈 마인드, 자연스럽게 실패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회사보다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개선책을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진 회사가 성공하겠죠. 자, 뭐 하는 것 대신에 instead of denying, 거부하고 그것으로부터 숨는 대신에 그것을 오픈하게 토론하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isn't failure고요. 실패해서 배울 점의 장점. 실패해서 배울 때의 장점. It seems that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그 개발자들이 그 블랙북을 그들 자신만의 블랙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지금 되게 이상한 뚱딴지 같은 말이고 이미 주제는 다 나왔죠. 실패에서부터 지식을 배울 때는 발전의 그 원천이 된다. 실패에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하라. 보이스 문제 한번 해보시고, 자, 그다음 마지막이네요. 온난화의 대가.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글로벌 워밍이라는 거. 근데 좋은 점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It is sometimes said. 그것은 가끔 말하여집니다. 뭔지 모르죠? 가주어 진주어인데요. 뭐라는 것이 말하여집니다. 요새. 자, while 뭐인 반면에 뭐뭐이다 라는 것이 요새 말하여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it is sometimes said that 말하여지는데요. 뭐라고 말하여지냐면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가 위협인 반면에 대부분의 사회, 그죠?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회나 사람들에게 위협인 반면에 또한 뭐일 수도 있다? There will be winners as well as losers.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에서 이점을 넘는 사람들과 글로벌 워밍에서 그 뭐 안 좋은 점, 나쁜 점을 얻는 승자와 패자가 있다라고 말하여집니다. 이게 주제예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그것에 이점을 얻는 경우도 있고 뭐 단점을 얻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위너에 대해서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죠.
위너는 포함합니다.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living in high, 높고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승자들은.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관계부사를 써서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냐면 그 온기, 여기서 온기는 갑자기 온기는 왜 나오냐면 지구온난화가 따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온기가 짧게 만든대요. 겨울을. 여러분 추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냥 온기가 겨울을 짧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그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득인 거죠. 그리고 더 맑게 만든대요. 여름을 더 밝게 만든다고. 그렇죠? 그런 지역에 사는 춥고 높은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이점입니다. 겨울에 조금 더 따뜻해지고 햇살도 더 많아지고요. 자, 특별히 러시아는요, might see gains, 이득을, benefits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from the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로부터. 자, 북극 얼음의 감소는 오픈, 열어줄 수 있습니다. 북극 얼음이 감소하면 얼음이 녹은 만큼 더 넓은 지역의 바다 밑을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바다 밑에는 자원들이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바닷속의 에너지 보존을 열어줍니다. 뭐에다가? 익스플로테이션, 채굴. 그러니까 그 에너지들을 이렇게 발굴해낼 수 있다고요. 더 많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음의 감소가요. 그 다음에 wood free, 놔줄 수 있습니다. 풀어줄 수 있습니다. 놓아줄 수 있습니다. 얼음으로 느낀 항구를요. 항해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북극 근처에 러시아는 항상 그 얼음이 꽁꽁 얼어 있으면 배가 왔다 갔다 잘 못하죠. 근데 얼음이 녹으면 얼음에 의해서 묶여진 항구가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래서 배가 더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는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훨씬 가혹한 시베리아의 환경을 더 부드럽게 해줄 수 있다. 시베리아가 영하 맨날 30도 이러는데 지구온난화의 온기로 인해서 기온이 조금 높아진다면 거기서 만약에 산다라고 치면 조금 더 온화한 기후 때문에 편해지겠죠. 덜 가혹해지겠죠. 하지만이 나왔습니다. 이점 얘기했으면 여기서 단점 얘기하겠죠. 러시아의 희망들은 데미지드,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받았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What happened?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그쵸? 여기 대시나 이런 거 쓸 수 없겠죠? 관계대명사도 아니겠죠? 앞에 명사 없으니까. 2010년에 일어났던 것에 의해 러시아의 희망, 그러니까 이 글로벌 워밍으로부터 이점을 얻겠다라는 희망이 상산조각이 났습니다. 뭐 했을 때 그랬냐면 forest fires, 산불. 근데 뭐 할 동안에 일어났냐면 아주 불타는 여름 그 열기 동안에 일어났던 산불이 이거 했을 때 러시아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조금 이득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가 심할 때 여름에는 온도가 더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죠. 그쵸? 그때 겨울에는 조금 이득이겠지만 여름에 되게 뜨거워가지고 산불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 산불이 디스트로이드 파괴시켰습니다. 마을 전체를요. 그리고 죽였대요. 50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그리고 남겼대요. 수천 개의 홈레스, 집 없는 사람들을. 그리고 뒤덮었습니다. envelope, the capital, 그러면 수도 모스코라고 하는데 영어는요. 이것을 poisonous smoke, 유독가스 안에서 이거를 덮었을 때 그들의 꿈, 그쵸? 지구온난화로부터 겨울에 이점을 얻겠다라는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겨울에는 조금 이점을 얻겠지만 여름에도 되게 호되게 당했다라는 거죠. 그쵸? 자, 클라이밋 체인지, 글로벌 워밍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짧거나 긴 범위에서 단기적이건 장기적이건 자 기후 변화는 rarely, scarcely, seldom, hardly 다 no하고 똑같은 뜻이죠. no comes, 그러니까 오지 않습니다. 글로벌 워밍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없이 price tag, 가격표 없이. 또 이상하죠? 왜 이상해요? 가격표를 여러분들 말 그대로 가격표로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비유적인 표현이죠. 가격표가 없다라는 것은 무료다라는 거고 그 대가 없이,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일이든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격표 없이라는 것은 무료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고 대가가 없지 않다라는 거고 반드시 무슨 일이든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는 이점만 주는 게 아니고 단점까지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이점만 가져다 줄 수는 없다. 기후 온난화의 대가는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단점도 불러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winners 그리고 losers 두 개의 장점과 단점 둘 다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OX 문제 정답표 맞춰보시면 되겠네요. 반드시 글을 많이 읽으시고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